QR이 왜 없을까요? 작년에 질문이 별로 없었다는 소리입니다. 자, 다음 함수 fx에 대해서 요 fx 더하기 f 마이너스 x가 x제곱 더하기 3을 만족할 때 마3부터 3까지 fx를 정적분하면 어떻게 되겠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다음 함수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여기서 fx를 직접 구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안 된답니다. 자, 우리가 얘는 무슨 특징을 이용하는 문제냐면 너네가 마이너스 3부터 3까지를 fx를 적분한 것과 f-x를 적분한 이 두 개의 값은 서로 어떨까요? 당연히 서로 같겠지. 왜? 애초에 fx를 y축에 대해서 대칭시킨 게 f-x라는 함수인데 이 적분 구간 자체가 y축에 대해서 대칭인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함수도 대칭시키고 구간도 대칭을 시키면 여전히 이 상황이 되는 거고 여전히 같은 값을 갖게 됩니다. 마치 우리 함수 이동시키고 구간 평이동시키면 적분값이 같았죠.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양변 이렇게 하면 되지 뭐. 적분하시고 이거 적분하면 뭐가 나오겠지? 2배 다시 0부터 3으로 바꾸고 뭐 이렇게 하고 근데 그게 사실은 2배의 마3부터 3까지 fx의 정적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날려가지고 답은 그냥 요만큼이 나옵니다. 아주 간단하게 나와요. 그래서 요거 이해가요? 구간도 대칭, 함수도 대칭. 그러니 적분값이 서로 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37번 ax제곱 곱하기 bx 당연히 아니죠? ax제곱 더하기 bx겠죠. 상식이 있으면 풀 수 있다. 너무하죠. 엇가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47번. x배기 요거를 되게 싫어하는구나, x배기 세제곱으로 놓고 푼다고 정신 나갔나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렇게 문제를 줄 리가 없죠. 47번. 볼게요. fx는 이렇게 생겼는데 마이부터 3까지의 정적분 값을 줄 테니 0부터 a까지 f-x의 값을 한번 정적분을 해달라. 여러분이 f-x를 직접 구하셔도 되고요. 방금 31번에서 배운 바가 있다면 적분 구간도 대칭, 함수도 대칭시켜서 풀어도 되겠죠. 즉 a를 대칭시키면 마이너스 a가 될 테니까 마지막에 구하는 것이 요게 된다는 거야. 마이부터 0까지 fx dx와 같습니다. 요걸 기억하시면 돼요. 그럼 이제 해볼까? 자, 마이부터 3까지가 26인데 0부터 2까지는 상수함수 a고 그리고 마이부터 그럼 0까지 다시 2부터 3까지 주어진 요 2차 함수를 적분을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씁시다. 마이너스 2부터 0까지 a배는 앞으로 빼고 x 빼기 1의 제곱 뭐 치환적분을 하셔도 되고 평행이동을 하셔도 되고 그냥 전개해서 적분하셔도 되고 아니 기분 탓입니다. 다음에 더하기 2a 더하기 너가 2부터 3까지 이렇게 되겠죠. 2배 자 이렇게 되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1에 대해서 대칭축을 갖고 있는 함수라서 혹시나 이 구간이랑 이 구간이 1에 대해서 대칭은 아닐까 좀 더 개쉽게 풀 수 없나? 근데 안 되죠. 어림도 없죠. 그래서 그냥 하셔야 됩니다. 그냥 하시면 되고 이런 거를 적분을 하시면 어떻게 되냐면 3분의 1에 x 빼기 1에 3승 그냥 이렇게 나옵니다. 2 넣고 3 넣고 2 아니죠? 아까 a였죠. a 면 a에 a 자 이렇게 3분의 a로 묶으시면 3 들어가면 8 빼기 1 7 나오나요? 3분의 7a 나오네요. 이 부분 이렇게 나오고 이것도 이제 똑같이 근데 0 넣으면 1 나오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넣으면 3이 나오거든. 마이너스 27인 거잖아. 세제곱을 하면 얘를 빼는 거니까 플러스 27이고 3분의 1이니까 9a 나옵니다. 이렇게 얘랑 합쳐주시고 2a까지 합쳐주시고 그럼 얼마나? 11a니까 3분의 40a 나오나요? 이 값이 26인 거죠.
뭐 이런 식으로 나와서 A 값 나오면 이제 다시 여기다가 대입해서 그냥 적분하시면 되는, 뭐 번거롭긴 한데 풀기 어? 아 그래? A가 이렇게 안 나? 여기가 2 그래? 나와요. 여기가 2 나와요. 아 아쉽죠. 너무 슬프네요. 계산 하나 다시 해야 돼. 너무 귀찮다. 3분의 아 됐다. 와 진짜 된 것 같아요. 와 이거 진짜 아. 아니야 진짜. 알았어. 개새끼들. 맞아 A가 알았어. 맞네. 알았어. 천천히 할게. 자, 멋있어. 11시에 가자. 알았어. 자, 아, x 100일에 이렇게 나올 수 있어. 3. 11시에 가시든지. 자, 마이너스 2 넣고. 아, 0 넣었을 때가 마일이네. 마일에서 요걸 빼는 거라서. 그래서 여기가 아까 9a가 아니라 9a 마이너스 3분의 1a예요. 아, 그게 딱 3분의 39a 나오네. 됐네. 넘어갑니다. 아, 진짜로 그래서 그래. 아까 내가 9a라고 썼잖아. 네, 맞아요. 근데 요거 마일 0 들어갔을 때 0이라고 이제 그래서 실수했어. 49번. 뭘로 신고한다고? 아. 49번.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다음 식을 만족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절대값 fx는 서로 다른 두 개의 극소값을 갖는데요. fb와 그 다음에 16 이렇게 두 가지를 갖는다고 합니다. 먼저 뭔가를 양변에 대입을 해보려고 봤는데 아무 의미 없죠? 그래서 양변 그냥 미분하겠습니다. 좌변 fx 더하기 xf 아니지 f'x 나오고요. 좌변 미분하시면 우변을 미분하시면 fx 더하기 x f'x가 나옵니다. 이런 부분들 없어지는 거 볼 수 있고요. 더하기 얼마야 이거? 3x 3승 3ax 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6x. 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걸 이제 넘겨서 묶어주시면 1 빼기 x f'x 이런 식으로 나오죠. 지금 fx가 3차 함수라고 했기 때문에 요거 양변을 1 빼기 x로 나누면 이제 나눠 떨어져야 됩니다. 1 들어갔을 때 0이 나온다는 소리니까 a 값이 얼마가 나오냐면 마이너스 3 나오나요? 이렇게 나오죠. 너가 사실은 마이너스 9 x의 제곱입니다. 이렇게 나와요. 요거 인수분해 합시다. 3x로 묶어서 x 빼기 1인가? x 빼기 2인가? 이렇게 나오네. 약분이 되죠? 그러면 마이너스에 3x의 제곱에 더하기 6x 되나요? 이렇게. 얘가 1-x고 x-1이라서 마이너스를 붙여주셔야 됩니다. 이게 f'x예요. 그럼 이제 적분을 해서 f를 구하시면 되는데 일단은 fx를 그러면 봅시다. 이거는 마이너스 x 3승 더하기 3x제곱 더하기 뭔가가 적분상수가 있을 텐데 여기서 이미 그래프의 개형은 나오죠. 0과 2를 근으로 갖기 때문에 그래프가 이런 모습으로 나오는데 여기서 어딘가에서 절대값을 씌워서 0보다 큰 점에서 fb라는 극소값 그 다음에 16이라는 극소값 이렇게 극소값을 두 개를 가져야 되는데 극소값을 가질 수 있는 방법 거기다가 절대값 fx가 극소 요거 좀 써놓을게요. 뭐 극소도 그렇고 극대도 그렇고 극대도 가능해. 극소 먼저 쓰자. 자, 극소는 언제냐면 첫 번째 원래 극소 근데 0보다 커나 같아. 두 번째 원래 극대야 근데 0보다 작거나 같아. 세 번째 미불 뾰족한 데는 극소예요. 이렇게. 근데 보니까 16이라는 애가 있어. 그럼 이 16이라는 애는 원래 극소여서 16이었을 수도 있고 원래 극대였는데 마이너스 16이었을 수도 있어. 즉 케이스가 두 가지예요. 요렇게 돼서 여기가 16일 수도 있다는 거야. 16 이렇게. 그러면 뾰족 이렇게 되면서 여기가 뭐야? 여기가 FB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극소값 0 되겠죠? 요게 일단 가능하고, 그럼 이렇게 된다는 거야. 여기가 B, 요런 상황.
또 다른 상황은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가 마이너스 16인 거예요. 이렇게. 근데 절대값을 씌우면 이렇게 되겠죠. 얘가 여기로 가요. 플러스 16으로. 근데 그러면 얘가 극소잖아. 근데 B는 그렇게 되면 0보다는 작아지는데 문제에서는 0보다는 크다고 했으니 네가 아니고 너구나. 찬다. 다 했네. 자, 그러면 0 들어가서 함수값이 16이다. 적분상수 16 끝이죠. 쉽다. 50번. 왜? 왜 저러고 있어? 자, 50번 보세요. 이쪽은 문제들이 조금 어렵죠. 3차 함수의 한 부정적분 라지 fx라고 했고요. 그때 4차항의 개수는 1. 그때 너의 그래프는 다음과 같이 a, b, x축에 접한다고 합니다. 즉 라지 fx는 어떻게 생겼냐면 각각을 중근으로 갖는 x a의 제곱 x b의 제곱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어요. 그때 sx라는 함수는 어떻게 생겼냐면 너는 이렇게 p부터 x까지 ftdt인데 이거를 이렇게 써도 되나? fx 빼기 fp라고 써도 되나요? 정적분이라는 거는 너의 한 부정적분에다가 윗끝 아래끝 넣고 서로 빼는 거예요. 그게 어느 부정적분인지는 알 바 아닙니다. 어차피 뺄 거니까. 요거에다가 써주시면 적당하다. 그 다음에 tx는 어떻게 해석이 된다? p부터 x까지 함수값의 총 이 변화하는 것의 합입니다. 합. 그래서 tx는 일단은 그냥 이대로 쓰겠습니다. 너는 p부터 x까지 절대값 라지 f 프라임 t dt라고 써도록 할게요. 이렇게 스몰 ft는 사실은 라지 f 프라임 t다. 그죠? 왜냐면 스몰 f의 한 부정적분이 라지 f니까.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이 이제 그래프에서 이 변화를 가지고 해석을 하기가 상당히 좋다. 자, 근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fp는 32래요. 그래? 32고. 그리고 fx와 절대값 s, x의 한 교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서로 같대. 근데 어차피 지금 요거 절대값 씌운 거랑 라지 fx랑 그러면 교점이고 그 점에서 심지어 윗줄 접선의 기울기가 서로 같다. 자, 교점이면서 그 점에서 미분계수가 같다는 거는 기하학적으로 뭘 의미하냐면 서로 접하는 상황이에요. 서로 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렇게 생긴 애에다가 지금 뭔가 P를 기준으로 지금 FP가 32라고 했는데 예를 들면 이렇게 P가 있어서 여기가 32라고 하자. 예컨대 이렇게 생겼다고 치자. 그럼 이만큼이 내려와서 얘가 뒤집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생긴 함수가 누구냐면 SX의 절대값이라는 거야. 근데 이 녀석과 FX가 서로 접한다는 소리는 얘가 지금 저 밑으로 내려오는 거거든. 그러면 얘가 어디서 접할 수밖에 없냐면 정확히 여기서 접할 수밖에 없죠. 즉 32가 사실은 어디 있다는 소리야? 얘가 잠깐만 맞나? 이게 맞나? 헷갈려. 거꾸로죠, 거꾸로. 얘가 잠시만 요거를 아예 옆에다 또 그립시다. 자, 너가 32면 요거를 그대로 이렇게 해서 원래가 이만큼이 내려오는 거죠. 이만큼 내려와야 돼요. 그래서 요 자리가 여기로 와서 약간 이런 식으로 되는 거지. 얘가 x축으로 오는 거예요. 이게 지금 x입니다. 왜냐면 얘는 라지 f에서 라지 fx 빼기 32를 한 거니까. 그죠? 32만큼을 내려왔어요. 이 상태에서 뒤집는다고. 이렇게 되겠죠. 이런 모습이 나옵니다. 근데 너랑 너랑 서로 접해야 된대. 그럼 접할 수 있는 상황이 여기서 접할 수 있나요? 얘네가? 이쪽에서? 그럴 수가 없죠. 얘는 x축의 위에 있고 얘는 x축 위에 있지가 않아요.
즉 접할 수 있는 위치는 어디밖에 없냐면 바로 여기밖에 없습니다. 얘가 사실은 여기 이렇게 옆으로 오면 모습이 약간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렇게 접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원래는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면 32만큼 내려와서 뒤집었을 때 이 높이와 원래 있던 너의 높이가 같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이 높이가 얼마? 16이라는 소리예요. 이 상황. 사실은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16이 돼서 내려왔고 접어 올렸고,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그림이 정확히 어떻게 돼야 될 것 같냐면 요게 이제 32라서 아니 뭔 소리야. 32가 이렇게 정확히 위에 있어서 얘가 내려왔고, 그러니까 얘가 어디로 가냐면 마이너스 16으로 온 거죠. 이렇게 원래는 이렇게 생긴 거예요. 요 상태에서 뒤집어지면서 요렇게 간 겁니다. 사실은. 아이고야, 그림 그리기 어려운데 이렇게. 사실 높이가 16이란 소리야. 그러니까 이 간격이 2라는 소리라고. 맨날 이잖아. 그래서 저기가 2구나 이렇게 해석이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S3 더하기 T3이랑 그리고 S5 더하기 T5가 서로 같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S라는 함수는 지금 어떻게 생겼냐면 요 내려온 함수가 S거든. 절대값 씌우기 전의 함수. 여기가 마이너스, 여기가 마이너스 16이죠. 여기가 마이너스 32인 거예요. 요게 지금 Sx이고, Tx라는 거는 P부터의 이제 변화를 보는 건데, 지금 P는 0보다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지 않나? 지금 P가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지금 32가 되는 게 양쪽에 있을 거 아니야. 여기가 P일 수도 있고 여기가 P일 수도 있어요. 지금 둘 중에 어느 쪽인지는 모르는데, 근데 A, B가 0과 3 사이에 있고, 그리고 A, B에 대한 뭐 정보 자체는 없죠. 그러면 마지막에 요거를 써줘야 될 것 같은데, S3 더하기 T3 너는 S5 더하기 T5, 요거를 각각 S와 T를 따로따로 생각하지 마시고, S라는 건 원래가 뭐였냐면 원래가 요거였어요. F' T dt. 원래가 요거였지, 그지? 그럼 둘을 한번 관찰을 해보시면 요 서로 더한 함수라는 거를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더 해볼까요? 이렇게 Sx 더하기 Tx라는 새로운 함수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 함수는 어떻게 생겼냐면 P부터 X까지 안에 있는 이 부분이 이렇게 더해져요. F'X 더하기 절대값 F'X. 너네 혹시 이렇게 생긴 함수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기억하니? 이렇게 생긴 함수가? 이거 어떻게 만들어져요? 얘는 2 F'X이거나 0이거나 둘 중에 하나를 따라가는 거죠. 얘도 나름 흔하게 나오는 레퍼토리 중에 하나인데, 요게 이제 라지 F'이 0보다 작을 때, 너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은 그래프 개형에서 이쪽에서는 여기서는 마이너스죠. 플러스고 마이너스고 플러스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래가 요 F'X를 그려보면 이거 좀 지울게요. F'X를 그려보면 얘가 어떻게 생겼냐면, 자, 요런 식으로 생겨서 너가 정확히 간격이 2짜리예요. 너도 2고 너도 2고, 아까 여기가 2짜리라고 했죠. 높이가 16이기 때문에. 그러면 요 라지 F'에서 쟤를 그려주시면 어떻게 되냐면 0보다 작은 부분은 0으로 갑니다. 근데 0보다 큰 부분은 2배가 돼요. 0보다 작은 부분은 0이 돼요. 0보다 큰 부분은 2배가 돼요. 약간 이런 모습으로 나오거든. 근데 뭐라고 돼 있어? 그러면 지금 요것을 도함수로 가지는 함수잖아. 너는 너의 도함수가 너예요. 근데 애시당초에 이거를 뭐 편의상 hx라고 부른다면 문제에서는 h3과 h5가 같다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 그럼 함수가 서로 그 구간에서 같기 위해서는 당연히
미분 계수가 0이 될 필요가 있죠. 그래서 그 구간에서 0이라는 소리 어디부터 어디까지? 3부터 5까지. 그래서 여기가 3이고 여기가 5가 되고 여기가 1이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뭐 하는 거야 마지막에? F2의 값 구하는 거네. 아 그럼 끝났죠. 그러면 맞나? 그럼 맞죠. 그래서 여기가 너고 1이고 너가 5가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스몰 fx는 x 빼기 1의 제곱 x 빼기 5의 제곱이 되고 끝이죠. 이렇게 갖다가 2 들어가면 답이 나온다. 그죠? 맞나? F2를 구하는 거고요. 그래서 요거를 해석하셔야 돼요. 얘네를 더한 함수의 도함수를 관찰하는 방식으로. 그 다음에 보자. 일어나 이 새끼야. 오늘은 정확히 넓이 공식만 합니다. 넓이 공식. 넓이 공식 굉장히 간단하고요. 공식을 외우셔야 되는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뭐 정적분과 넓이 뭐 간단하게 축으로 둘러싸인 어쩌고 해서 한 페이지만 넘겨보면 이제 넓이에 관한 특수 공식들이 나오죠. 이 특수 공식들은 다 외우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좀 설명을 몇 가지를 드릴 건데 이제 지지난 시간에 정적분이라는 것이 어떤 넓이 개념이라고는 말씀을 드렸죠. 넓이 개념이긴 한데 우리가 부호를 감안을 늘 하셔야 되고 그리고 무슨 얘기를 한 적이 있냐면 절대값 1차 함수 같은 경우에는 굳이 정적분을 하지 않고 넓이를 이용을 해서 오히려 정적분 값을 구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수업 시간에는 2차 함수, 3차 함수, 뭐 가끔은 4차 함수에 대해서 좀 특별한 상황일 때 그 넓이를 구하기 좀 좋은 방식들을 알려드릴 거고 그 중에서도 특히나 2차 함수 같은 경우에 활용도가 아주 높아요. 2차 함수는 더 이상 정적분을 여러분이 거의 하지 않고 넓이 공식으로 대다수의 상황들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바로 2차 함수 넓이 공식과 공식 및 비율 관계입니다. 먼저 비율 관계를 간단하게 보여드리면 비율 관계는 뭘 말하는 거냐면 자 어떤 2차 함수에 대해서 꼭지점을 기준으로 평행하게 x축에 평행하게 보조선을 긋고 x축에 수직하게 보조선을 그은 다음에 임의의 x축 위에 한 점을 이렇게 수렴발을 내리시면 항상 이 부분의 넓이의 비는 2대 1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너의 넓이 비율 관계 중에 하나이고 그 다음에 곡선 밖에 한 점에서 접선을 그었을 때 뭐 이런 것도 있죠. 이렇게 연결하시면 너도 2대 1이 나옵니다. 항상 볼록한 쪽이 2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가 볼록하죠. 얘도 볼록하죠. 그래서 볼록한 쪽이 2대 1이 됩니다. 이 정도는 기억을 하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넓이 공식은 뭘 말하는 거였냐면 이차 함수가 이렇게 있을 때 이 부분에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S라고 부른다면 이 X좌표에 항상 차이를 보는 거예요. 이만큼. 너를 L이라고 한다면 너는 6분의 최고창 L 3승이었습니다. 이런 공식이 있는데 이제 요거를 단순하게 X축과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에만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X축이랑 직선으로 둘러싸여 있어도 너와 너의 차이 함수를 이용하시면 요걸 차이 함수를 구해주면 이런 모습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 부분의 적분값도 동일하게 나옵니다. 요 선분의 길이가 L이 됐을 때 조금 다르게 나오는 경우는 언제냐면 함수가 두 개인 경우 이차 함수가 이런 식으로 두 개가 있을 수 있죠. 자, 그런 경우에는 여러분이 함수를 따로따로 본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너를 A1, A2 뭐 이렇게
따로따로 있다고 하시면 요거를 중간에서 잘라가지고 너랑 너를 더했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차이 함수를 보셔도 됩니다. 차이 함수를 본다는 거는 결국에는 서로 빼보면 이런 모습이 나오기는 하는데 그때 이제 요 부분이 너 더하기 너가 되는 거고 요 부분의 넓이는 얘네 최고차항끼리 서로 뺀 절대값 A1 빼기 A2 요 부분만 달라져요. L 3승. 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걸 이제 어떤 경우에 써먹을 수가 있냐면 너네가 예를 들면 절대값 x제곱 마이너스 1 뭐 이런 거를 예컨대 정적분을 한다고 칩시다. 어디부터 어디까지 할까요? 이거 0부터 2까지 한다고 쳐볼게요. 예를 들어 이런 거를 계산을 한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이 그림을 그리겠죠. 이렇게 절대값 주셨으니까 이런 식으로 나올 것이고 그럼 0부터 2까지면 여기가 0, 1 이쪽에 이제 2가 있을 텐데 이 공식을 100% 활용을 하시려면 무엇보다 보조선을 잘 쓰셔야 돼요. 넓이 공식을 아는 사람은 많지만 이런 상황에 넓이 공식을 이용해서 이 문제를 풀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은 극소수입니다. 얘는 넓이 공식을 이용하시면 조금 손쉽게 풀 수 있는데 자 그림을 보시면 얘를 보조선을 선생님이 그릴게요. 어떻게 그릴 거냐면 항상 이차함수 위에 두 점을 가지고 연결해서 보조선을 적당히 그리시면 됩니다. 자 요거랑 요거를 연결해 볼게요. 자 이렇게 연결하고 나면 이 부분의 넓이와 이 부분의 넓이는 당연히 서로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x좌표의 차이가 서로 같기 때문에. 넓이 공식을 굳이 쓰지 않더라도 이 부분의 넓이가 6분의 1이고 너도 6분의 1이라는 걸 알 수 있으니 너를 잘라다가 자가지방 이식 이렇게 그러면 삼각형 더하기 삼각형이 나옵니다. 굉장히 아름답죠? 그래서 이렇게 그럼 이건 얼마야? 2 들어가면 3인가? 그럼 넌 2분의 3 넌 1, 1이니까 2분의 1 적분값은 2 굉장히 쉽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이 어떻게 활용하면 하냐에 따라서 이 넓이 공식을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많은데 불행히도 여러분 이거를 무식하게 푼다고 해서 답이 안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방식을 여러분 잘 써먹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안 써도 풀 수는 있으니까 그게 오히려 좀 나쁘다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나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방식이 아니고서는 연산이 굉장히 복잡해지는 문제들도 덜어 있는데 그것마저 여러분이 다 그냥 연산을 하고 있다는 거죠. 됐죠? 그 다음에 요거 넓이 공식 비율 관계 써놨듯이 요 넓이 공식 옆에다가 요것도 하나만 더 쓸게요. 이 참수는 우리가 요 위에서 이렇게 그으면 이렇게 됐었죠? 2분의 t고 2분의 t고 높이는 a t의 제곱이고 접선의 기울기는 2a t이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모든 이차 함수에 대해서 항상 일정합니다. 1대1이 된다는 부분 밑변을 제곱하면 높이가 나온다는 거 기준은 항상 누구냐면 꼭지점이에요. 그래서 이런 비율 관계들을 쓰시려면 항상 꼭지점을 기준으로 보조선이 그어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상황에서도 차이 함수를 가지고 이 상황으로 바꿔서 여러분이 해석을 해서 풀어줄 수도 있어요. 아까 뭐 이런 것도 있었죠. 우리가 곡선 밖에 한 점에서 이렇게 접선을 그었을 때 자, 이것도 그러면 차이 함수 입장에서는 사실은 얘는 어떻게 생긴 거냐면 자, 이쪽이 있고 이쪽이 있어서 이만큼의 높이가 있어요. 이만큼의 높이가 사실은 요 차이 함수 그래프 입장에서는 이만큼의 높이가 되는 거고 이쪽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항상 같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최고차항이 A라고 한다면 너의 높이는 정해져 있고 즉 이 x좌표의 차이와 이 x좌표의 차이는 항상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너의 제곱이 너가 돼야 되고 너의 제곱이 또 너가 돼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 이 부분의 넓이가
이 부분의 넓이가 됩니다. 이 부분의 넓이도 당연히 이 부분의 넓이와 이렇게 같게 되는 특징이 있어요. 그럼 내가 요거 아까 연결한 거 있었잖아. 이 부분. 자, 그럼 이 부분의 넓이는 뭐라는 거야? 사실은 이 부분인 거예요. 너랑 너를 더한 요거 두 개가 요겁니다. 사실은 이렇게 돼요. 차이 함수의 관점에서는. 근데 아까 여기가 1대2였죠. 1대2였죠. 그러니까 1대2가 되겠지, 그지? 그러니까 같은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다 끌고 올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자꾸 차이 함수를 보시는 게 이쪽에 넓이 공식, 비율 관계를 써먹기가 좋다입니다. 자, 여기 첫 번째고. 그래서 실제로는 이차 함수를 가지고 요 넓이 공식을 쓰는 문제들이 많이 나오고요. 뭐 거기 문제들이 뭐 쭉 나와 있는데 이차 함수 먼저 좀 풀고 3차 함수 설명 좀 하겠습니다. 3차 함수까지 설명할까? 3차 함수 보자. 3차 함수 어차피 3차 함수 쉬워요. 3차 함수는 활용도가 살짝 떨어집니다. 그래서 3차 함수는 3차 넓이 공식인데 크게 두 가지만 러프하게 기억을 하시면 되는데 하나는 두 넓이를 다 더한 거를 표현하는 공식이 있고 하나는 각각의 넓이를 표현하는 방식이 있어요. 자, 그래프가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했을 때 S1, S2라고 하겠습니다. 이만큼의 길이를 L1, 이만큼의 길이를 L2라고 할게요. L1과 L2를 이용해서 S1과 S2를 표현할 수가 있는데 최고창 A짜리 3차 함수에 대해서 조금 활용도가 높은 거는 S1과 S2의 합 공식이고요. 자, 얘는 공식이 어떻게 되냐면 아까 2차 함수가 6분의였죠? 얘는 12분의가 됩니다. 왜 얘는 6분의고 얘는 왜 12분의냐면 6분의는 분모가 2 곱하기 3이에요. 3차는 3 곱하기 4입니다. 4차는 뭐겠어? 4 곱하기 5가 되겠죠. 물론 5 곱하기 6이 나오는 것도 있습니다. 자, 얘는 3 곱하기 4분의 절대값 여기까지는 그대로 들어가고 L1의 4제곱 L2의 4제곱 더하기 2 L1 L2 L1제곱 더하기 L2의 제곱이에요. 자, 이렇게 생긴 공식이 있는데 요거는 L1과 L2가 서로 다를 때도 쓸 수 있다는 범용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공식이 다소 복잡하다는 단점은 있어요. 거기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중간에 등적 공식이라고 써 있는 거 바로 위에 S1 더하기 S2 해가지고 나와 있죠. 물론 요 교재는 A, B로 돼 있는데 L1, L2로 표현을 해봤고 자, 근데 여기서 사실 L1과 L2가 서로 다른 경우가 많이 쓰이지는 않아요. 이 중에서도 더 많이 쓰이는 경우는 아주 특별한 경우가 뭐가 있냐면 L2가 0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L2가 0이 되는 경우에는 모습이 어떻게 나오냐면 요렇게 나와요. 이렇게 L2라는 건 사실은 이 실근과 이 실근의 x좌표의 차이를 뜻해. 둘이 서로 중근이 되면 L2가 0이 됩니다.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싹 0이 나와요. 그래서 뭐가 되냐면 그냥 12분의 이때는 12분의 L1의 4제곱이 나옵니다. 보통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3차 함수 넓이 공식이라고 하면 요거예요. 그래서 언제밖에 얘는 구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냐면 3차 함수가 접할 때 말고는 구할 수 있는 경우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L1과 L2가 서로 같을 때입니다. 자, L1과 L2가 서로 같다는 거는 그림상 어떻게 나와야 되냐면 요런 상황인 거지. 요렇게. 요만큼인 거예요. 요만큼인 건데 그럼 L1과 L2가 서로 같으면 이 부분에서 L1 4제곱, L1 4제곱, 2 L1 제곱, L1 제곱, L1 제곱이니까 이 부분이 4 L1 4제곱 앞에 두 개 더 있으니까 6 L1 4제곱이 나옵니다. 약분하시면 2 절대값 A의 L1의 4승이 나옵니다. 이렇게. 실제로는 이 두 가지 특수 상황이 가장 많이 쓰이고요. 만약에 L1과 L2가 서로 달라. 예를 들면 여기가 길이가 1이고 너가 2가 돼. 그러면 그냥 이 공식을 쓰시는 게 좋습니다. 예전에 휘문고등학교 객관식 마지막 킬러 문항으로 이제 요걸 가지고 요 선분의 길이가 어떤 변수로 나와서 너가 넓이가 최대가 되네 마네 약간 이런 식으로 출제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요 공식을 그때 쓰시면
굉장히 쉽게 풀 수 있었는데 불행히도 아이들이 공식을 졸라 안 해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죠. 자, 두 번째는 S1 또는 S2를 분리해서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S1만 구하는 방식은 이 부분만 구하는 거야. 한쪽만. 이런 상황에서 한쪽만의 넓이를 구할 수 있는 방식도 있어요. 이것도 상당히 유용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얘가 상당히 유용하다고 생각해요. 요거는 공식이 외우기가 어렵지가 않은 게 이차함수랑 공식이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6분의 절대값 A에 L1의 3승이에요. 다만 3차 함수니까 뭔가 다르긴 다르겠지, 그지? 그래서 뭔가가 곱해져요. 이 부분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이 부분이 생긴 것 자체가 약간 2차 함수랑 비슷하게 생겼잖아, 둘러싸인 거랑. 그래서 2차 함수 넓이 공식이랑 거의 같은데 너의 절반만큼을 여기다가 더한 것이 곱해집니다. 2분의 L1 더하기 L2가 곱해져요, 이렇게. 반대쪽이면 2분의 L2 더하기 L1이 곱해지겠죠. 그러니까 이 부분만 기억하시면 돼요. 됐어요? 이게 이쪽에서 쓰이는 넓이 공식들 전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실상 이거 말고 쓸 일이 잘 없고. 그래서 요거는 활용도가 그래도 상당히 괜찮은 게 너네가 3차 함수인데 실근부터 실근까지 적분할 일은 꽤 많거든. 그죠? 3차 함수 실근부터 실근까지 적분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한번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은 이제 여러분이 공식을 알기는 아는데 이거를 좀 맛있게 잘 쓰지를 못해요. 그래서 공식을 어떻게 하면 좀 많이 잘 적용을 시킬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머거지로 적용하려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221번. 곡선 y는 x제곱 마이너스 6x와 x축, x는 1, x는 마이너스 1, 요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해라.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실근이 0과 6에 있죠. 0과 6. 그럼 그림상으로는 이렇게 돼 있어서 0, 6, 마 1, 1 요거 하는 거지, 그지? 근데 보니까 여전히 이 구간의 길이가 같기 때문에 보조선을 연결하시면 실제로는 삼각형 넓이 두 개의 합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밑변의 길이는 동일하게 1이 될 거고요. 자, 그럼 1일 때의 너의 함수값은 너 곱하기 너니까 여기가 5가 나오고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일 때는 너 곱하기 너니까 7 나오죠. 7 더하기 5는 12 곱하기 2분의 1 답은 6 나옵니다. 뭐 한 거냐면 선분 길이 곱으로 요거 선분 길이 구하는 거 기억나? 1 곱하기 5는 5. 1 곱하기 7은 7. 7 곱하기 1. 5 곱하기 1 더하면 10. 2 곱하기 1 곱하기 2분의 1 이렇게 한 거예요. 그 다음에 212번. 선분 곱으로 함수값 찾는 거 되게 유용해요. 확실히 손이 편합니다. 익숙해지면. 선분 곱, 높이. 자, 너랑 이번에는 y는 x죠.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도 뭐 그림을 그려서 해결하셔도 되고 보시면 어떻게 생겼냐면 0에서 근을 갖고 3에서 접하죠. 이때 0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실근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같은 경우에는 요거 실근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가급적이면 뭘 사용하시는 게 좋냐면 미분계수의 정의를 쓰는 게 좋아요. 미분계수의 정의를 쓰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자, 0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나는 구하고 싶어. 왜 구하고 싶냐면 y는 x가 이렇게 지나가는지 아니면 이쪽으로 지나가는지 이런 게 좀 궁금해. 판단을 하고 싶어. 근데 누가 봐도 접선의 기울기가 1보다 클 것 같기는 해. 사실은 얼마짜리냐면 9짜리의 접선의 기울기가 왜 그렇게 나오냐면 미분계수의 정의를 하겠다는 리미트 x를 0으로 보내고 x 빼기 0분의 fx 빼기 f0 이거를 쓰고 싶다는 거야. 근데 어차피 실근이기 때문에 이 fx라는 값은 0이 나왔을 거야. 맞아요? x분의 fx야. 이거 x로 나눠. x 빼기 3 남지. 0으로 보내. 9 남지. 그러니까 9에 9. 얘가 기울기가 9짜리라고. 얘가 기울기가 9짜리라는 얘기는
y는 x라는 것은 어떻게 지나가야 되냐면 이런 식으로 지나간다고. 세 실근을 갖는다고 이렇게. 0이랑 또 다른 두 실근을 갖겠죠. 자, 그 또 다른 두 실근을 구해주면 되겠지, 그지?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하려면 그럼 구하면 되지. x 빼기 3의 제곱는 1. 요거 풀어주면 되는 거지. 원래는 x에 x 빼기 3의 제곱는 x였는데 x를 양변을 약분을 했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1이고요. 3을 기준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1이니까 2랑 4가 되겠네요. 자, 보시다시피 둘러싸인 이 부분을 차이 함수의 관점으로 보신다면 그림이 요렇게 나오고요. 어이구. 요렇게 나오고요. 아까 얘기했던 L1과 L2가 서로 같은 상황이 됩니다. 공식 2분의 최고창 1, L1의 4제곱이었죠? 답은 8이 나옵니다. 넘어가도 되나요? 그 다음에 213번처럼 이제 Y축으로 둘러싸인 경우들이 있는데 굳이 Y축으로 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XY를 서로 뒤바꿔서 그냥 XY 대칭시키셔도 전혀 상관이 없다. 곡선도 대칭, 직선도 대칭. 근데 직선 x 플러스 y는 3은 대칭해봤자 x 플러스 y는 3이고 즉 여러분이 보셔야 할 거는 y는 3x 마이너스 x제곱과 주어진 요 직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하시면 되겠죠. 즉 어떻게 되냐면 3x 마이너스 아니지 x제곱 너랑 넘어가 보면 3 빼기 x죠? 이거 x로 묶이지 않나? 3 빼기 x니까 그럼 0이랑 아니지? 1이랑 3 나오나?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나오죠, 그죠?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1과 3이 나올 것 같고 맞나? 맞죠? 그러니까 두실근 둘러싸인 거는 차이 함수 기준에서는 이렇게 생긴 거예요. 굳이 그래프 그리실 필요 없이 요거구나. 6분의 2의 3승이 나온다. 넘어간다. 그 다음에 214번도 동일합니다. 어차피 우리가 Y축으로 둘러싸여 있다고는 하지만 대칭을 시켜서 X축으로 둘러싸여 있는 부분 이차함수 넓이 공식 쓴다고 생각하시면 둘러싸인 넓이가 2분의 9라는 건 선분의 길이가 얼마라는 소리야? 6분의 L3승이 2분의 9인 거잖아. 3이 되면 6분의 27이 되면 되지, 그지? 6분의 27이 약분하면 2분의 9니까. 즉, 선분의 길이가 3이라는 거는 A는 마일이 되겠죠. 굉장히 간단하게 나옵니다. 쉽죠? 215번. 오늘 내용 쉬워요. fx 다음과 같이 생겼고요. 보니까 3 이외에는 더 이상 실근이 없습니다. 뒷부분 판별식 음수이기 때문에 xy 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해봐라 라고 되어 있고요. 얘는 넓이 공식을 쓰기가 어렵습니다. 자, 일단 3,0을 지나가고 0, 마3을 지나갑니다. 맞나? 자, 요렇게 지나가거든? 뭐 이렇게 뭐 모르겠어요. 이렇게 생겼어. 그럼 뭐 하라는 소리야? 주어진 fx를 그냥 0부터 3까지 정적분을 하되 마이너스를 붙여달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정적분을 하면 값이 음수가 나왔을 거거든. 그래서 그냥 정적분하고 마이너스를 붙이시면 되는데 지난 시간에 대칭성을 활용한 정적분에 대한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대칭성과 정적분 혹시 대칭성이 있는지를 보시는 게 좋기는 좋아요. 우리 요거 함수 모든 실근의 합이 얼마 나오죠? 하나는 3 나오고 마이너스 1 나오니까 총 2가 나오죠. 자, 모든 실근의 합이 2라는 거는 너의 변곡점이 어디 있냐면 3분의 2에 있습니다. 3분의 2에. 어쨌거나 3분의 2, 뭔가 점대칭인 상황이야. 그림상 잘 안 보이지만 사실은 얘는 어떻게 생겼냐면 약간 뭐 이런 식으로 너에 대해서 이제 변곡점에서 대칭이에요. 만약에 적분 구간이 3분의 2를 기준으로 같은 간격이었더라면 대칭성을 이용해서 적분을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것도 이제 알아두시면 좋기는 좋은데 관찰하는 게 조금 힘이 들긴 합니다. 자, 여러분이 216번 한번 풀어보세요. 그림을 그려서 넓이 공식을 활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림을 잘 그려보세요.
그림 예쁘게 나오죠? 경우 나눠서 인수분해 해야지, 양반아. 왜? 아, 6의 3승이 뭔지 모른다고? 아니 그게 아니라 S 더하기 S야. 아, 얘는 근데 3차 함수가 아니에요. 얘는 그냥 2차 따로따로 해야지. 아하. 하하. 속상하네요. 자, 보겠습니다. 요거 경우를 나눠서 여러분이 함수만 잘 표현하시면 충분히 인수분해를 할 수가 있고 3에서 실근을 갖고 5에서 갖는 거 3에서 실근을 갖고 3에 뭐야? 응? 뭐 약간 이상한데? 약간 이상하지 않냐? 마이너스 x 플러스 1 플러스 뭐가 약간 이상한데? 뭐 이 자식아? x 빼기 3에 잠깐만 마이너스 x 플러스 1 근데 여기가 마이너스 4를 묶은 거 아닌가? 응? 같은 건데? 아 그러네 마삼이죠 마삼 그래서 어떻게 생겼냐면 3이랑 이제 마이너스 3에서 근을 갖는 그림이 어떻게 나오냐면 3 마삼 여기가 5 이쪽은 아래로 볼록 이쪽은 위로 볼록 여기서 미분 될까요? 안 될까요? 여기서 접선의 기울기는 각각 뭘까요? 항상 접선의 기울기는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쪽에 접선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6이고요. 얘는 접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입니다. 미분 안 됩니다. 당연히. 요 길이가 접선의 기울기예요. 왜냐하면 요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도 다시 요 함수에다가 얘가 지금 요건데 여기 3이잖아? 그럼 요거를 x 빼기 3으로 나누고 3을 대입한다고 이렇게 이게 3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인 거예요. 마용 나오죠. 그죠? 선분의 길이가 나와요. 뭐 어쨌거나 넓이는 넓이 공식 각각 따로따로 쓰시면 됩니다. 6분의 1에 묶어서 6의 3승과 2의 3승을 더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얼마 나와요? 216 더하기 넣으니까 224 나누기 6 112 나오나? 2번 나오네요. 그죠? 그 다음에 217번은 2차랑 2차니까 서로 빼면 주의할 점은 차이 함수이기 때문에 최고차항의 개수가 2가 돼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6분의 2가 나와야 돼요. 요거 넘어가서 인수분해를 해보시면 얼마 나오지? 1과 4 나오나? 3이니까 9 나오죠? 답 1번 나오죠. 그죠? 1번 나와요. 느려. 자. 요거 인수분해를 해보시면 근이 이제 4랑 1이 나오는데 6분의 중요 2의 3의 3승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18번도 역시 여러분이 차이 함수를 보시면 굉장히 쉬워요. 뭐 어떤 점에서 쉽냐면 보통은 요거를 여러분이 그냥 함수를 다 구해서 이제 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이 함수를 서로 뺐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어떻게 생겼을까요? 접점은 항상 이렇게 될 거고 요게 지금 A로 바뀔 것이고 이렇게 돼서 여러분이 구해야 될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맞아요? 근데 너네가 지금 현재 뭘 알고 있냐면 이 접점의 x좌표가 3이라는 거를 아니까 높이는 9가 되고 너의 넓이는 27이 되는데 너는 다시
9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넓이 공식을 활용을 한다는 얘기예요. 자꾸 차이 함수를 보셔야 됩니다. 문제에서 차이 함수가 나와 있지 않더라도 차이 함수를 자꾸 보시면 도움이 된다. 219번 풀어보세요. 어림도 없죠. 30분 남는데. 공부할 생각을 해야지, 자식. 우리 26번까지만 하고. 왜? 아, 아니구나. 29번 하고 있구나. 그러면 220번까지만 하고. 알았어, 20번까지만 하고. 어쩐지 뭘 졸라 넘기더라. 그래서 새끼 뭐 하는 건가 했네. 아, 오케이. 어쩐지 이상하더라. 나는 한 페이지 넘겼는데. 그림 그리시고 보조선 찾으시고 이렇게 안 생겼어요. 어떻게 생겨야 되냐면 1보다 클 때는 그냥 절대값이 없는 거고 1보다 작으면 뒤집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가 1이잖아. 요렇게 생겼다고. 응. 봐봐. 탈락. 자, 1보다 클 때는 절대값이 없는 상태로 그리시고 1보다 작을 때는 뒤집는 거예요. 너네 절대값 그리는 거 잘 못하는구나. 알려줄게요. 봐봐. 알려줄게. 잘 봐봐. 봐봐. 자, 잘 봐. 세 가지를 보여줄게. 여기 나와 있는 요거랑 그래, 이런 것도 뭐 배우면 살이 되니까. 자, 요렇게. 얘는 쉽죠? 1번. 여기 1번. 자, 2번은 어떻게 생겼냐면 1보다 큰 부분은 똑같아요. 근데 1보다 작은 부분이 마이너스가 붙는다는 건, 마이너스를 붙인다는 건 x축을 기준으로 뒤집는다는 거야. 여기까지는 똑같고 뒤집는다고 이렇게 생겼어요. 자, 이렇게 생겼고. 자, 3번은 그럼 어떻게 생겼냐? 3번은 봐. 여기까지는 똑같고 뒤집는다고 이렇게 생겼죠. 자, 4번은 어떻게 생겼느냐? 어차피 알겠죠? 여기까지 똑같고 뒤집고 또 뒤집어요. 이렇게 생긴 거야. 자, 그러면 그려봐. 자, 그려봐. 생각이라는 걸 하고 그려봐. 어려워. 아, 안 어려워요. 누가 틀려도 퍼세 버리는데. 그려보세요. 허세? 요걸 기준으로 그리세요. 어떻게 생각했어? 마이너스 2. 여기가 0, 1. 빨리 그려봐. 빨리 그리고 30초 있다가 선생님이 정답을 공개하겠습니다. 되게 빨리 그릴 줄 알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릴 수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물론 그릴 수 있고 없고도 중요한데 빨리 그릴 수 있어야 된다고. 빨리 나와요. 빨리. 저걸 어떻게 그려? 현수. 이게 나도 내가 현수가 지금 따라해봤어. 영역만 생각해봐. 영역만. 자, 보세요. 봐. 일단은 1보다 클 때는 얘네가 어차피 다 양수예요. 그지?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붙고 어쩌고 할 여지가 없어. 마이너스가 붙지 않는다는 건 그대로 간다는 거야. 근데 0과 1 사이에선 얘가 음수지. 마이너스가 붙겠지. 뒤집어진다고. 근데 바깥쪽에선 얘가 다시 양수지. 그대로 간다고. 이렇게 생각해. 알겠어? 되게 중요한 기초 중에 하나입니다. 기초. 자, 기초 부족하니까 지금 이걸 이상하게 그리고 있죠. 자, 보세요. 우리는 요걸 하고 싶었던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근데 0부터 2까지죠. 0부터 2까지. 사실은 0부터 2까지이기 때문에 이 왼쪽은 사실 알바가 아니긴 해. 근데 그래도 0부터 2까지. 뭔가 뭔지 알겠어요? 같죠? 누가 봐도 같죠? 넓이가. 정확히 같죠? 정확히 같아요. 지랄 마세요. 정확히 같죠? 자, 그쵸? 정확히 같죠? 1 곱하기 2니까 넓이는 1이 나옵니다. 아, 쉽다. 아쉽다. 아, 쉽다. 너무 무례한데. 하나만 하고 쉬겠습니다. 220번 풀어보세요. 오. 저기서 무례한 거 아니지? 개소리 하지 말고 빨리 풀어보세요. 220번은 보조선을 하나를 딱 맛있게 그리면 아주 쉽습니다. 그냥 뚝딱이에요, 뚝딱. 이쪽은 도형단원이라고 생각해야 돼. 너네 도형 풀 때 어떻게 해? 보조선을 어떻게 그릴까 고민한단 말이야. 근데 이쪽은 니네가 보조선이라는 거에 대해서 염두를 안 둔다고 잘. 신기해요. 그래서 보조선을 그리면 아주 쉽게 뚝딱 나오는 것들이 많은데 보조선을 안 그린다고. 어떻게 보조선을 그리면 될까? 참고로 보조선을 그리기 위해서는 그림을 여러분이 조금 나름 정확도 있게 그리셔야 됩니다. 이거 그래프 틀리면 곤란하지 않을까? 어? 그거 맞아. 저 무슨 그림을 잘못 그렸어? 아 미친 엑셀 마이너스 안 넣었어. 사람 아니고. 보조선 맞게 그린 사람 2명 있습니다. 잘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봐봐. 야, 봐봐. 너네가 지금 구하고 싶은 넓이는 얘야, 그지? 얘를 구하고 싶어. 근데 이 교점이 아마 구해보시면 3,1이 나오나? 아마 그럴 거예요. 3,1 나오죠? 그래서 좀 고민을 해봤어. 얘는 모양이 이렇게 생겼는데 보조선을 그려서 해결을 한다는 거는 주로 뭔가를 자르거나 한단 말이야. 근데 대체로 2차 함수 위에 두 점을 연결한다고. 이렇게. 자, 그럼 여러분 눈에는 이제 직각삼각형과 2차 함수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보입니다. 이만큼이 루트 2고요. 이만큼이 2루트인 거 보이나요? 왜냐하면 기울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1짜리이기 때문에 곱해서 2분의 1 밑에 거 넓이가 2고요. 이만큼이 3짜리니까 2분의 9 나오죠? 답은 2분의 13이 나온다. 얘는 수능 4점짜리 기출입니다. 잠시 쉬겠습니다. 잠시요, 잠시. 잠시입니다. 잠시. 잠시 취업.
공간이 안 좋아지고 있어요. 응? 그래? 왜? 왜죠? 왜? 2분의 7로 나오는데? 2분 동안 계속 아래 나와. 2분의 13이었나? 아, 답이 2분의 7이 나온다고? 아, 미안해. 여기 최고차항이 3분의 1이다. 최고차항 3분의 1이라서 그래요. 3분의 1 곱해줘야 돼요? 2분의 3이 되네. 2분의 3 더하기 2예요. 최고차항 안 봐서 그래. 220 한번 풀어볼까요? 풀어보세요. 얘도 넓이 공식 쓰시면 됩니다. 넓이 공식을 쓰시되 이제 또 다른 식은 하나를 잘 표현하셔야 됩니다. 이제 아마 m에 관한 식으로 나올 거예요. 그림은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근데 2에서 오른쪽 접하는 그 직사각형 그래서 3분의 1건 안 돼요. 안 돼요. 항상 꼭지점을 기준이에요. 항상 꼭지점을 기준이에요. 얘를 구해야 돼. 요거요? 아니 여기를 구해야 된다. 아 요거요? 함수를 연립해서 교점을 찾으세요. 교점을 찾아보시면 정확하게 이 좌표가 m 플러스 2가 나옵니다. 그죠? 그걸 이용해서 넓이 공식을 2번 쓰시면 돼요. 아 오케이. 하나는 x축과 이차함수로 둘러싸인 부분 넓이 공식, 또 다른 하나는 이차함수와 직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공식, 이렇게 두 가지로 쓰시면 됩니다. 자, 보겠습니다. 지금 요 곡선과 그러니까 이차함수와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6분의 1에 2의 3승이고요. 이쪽은 6분의 1에 m 더하기 2의 3승인 거예요. 이렇게. 근데 너가 이 넓이의 2배죠. 2등분을 한다는 거는 이 전체가 2배가 된다는 얘기예요. 약분하시면 간단하게 이렇게 16이 나오는, 뭐 특별히 연산이 많이 들어가지 않는 그런 문제입니다. 223번도 비슷하니까 풀어보세요. 그래서 이쪽에서는 여러분이 뭐에 대한 익숙함을 기르셔야 되냐면 2차 함수가 등장하는 정적분 혹은 넓이와 관련된 문제에서 내가 넓이 공식을 어떤 식으로 적용을 시킬 수 있는가에 대한 감을 찾는 단원입니다. 방금 222번이랑 상황이 아주 유사하죠. 이번에는 2차 함수와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2차 함수와 2차 함수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의 2배가 되면 되겠죠. 그러니까 한쪽은 x축과 2차 함수, 한쪽은 2차 함수와 2차 함수. 두 2차 함수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공식은 2차 함수의 초고차항끼리 반드시 서로 빼줘야 된다고 했고, 역시 교점의 x좌표를 구하셔야 됩니다. 이쪽은 사실은 굉장히 수월한 단원이에요. 지난 시간에 한 게 훨씬 더 어렵죠. 계산이 안 나와.
자, 보겠습니다. 일단 교점 한번 구해볼게요. 이 교점은 4x 마이너스 x제곱이랑 ax의 제곱이 만나는 거니까 요거를 하나를 이렇게 약분을 해서 넘겨서 나누면 a 플러스 1분의 4 나오나요? 네. 자, 일단은 x좌표가 요게 된다는 거를 찾아놨고요. 그 다음에 요거 이차함수끼리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서로 이제 빼주시면 되는데 양수인 거에서 음수인 거를 빼주는 편이 수월하겠죠. a에서 마이너스 1을 빼면 최고차항 계수가 a 플러스 1이 나옵니다. 분모는 6이고요. 곱하기 a 플러스 1 분의 4의 전체 세제곱 너에다가 2를 곱한 것이 x축과 너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인 거죠. 너는 4의 3승인가요? 요거 계산하시면 돼요. 요거 산수만 잘 하시면 되고 잘 보시면 4의 3승 같은 거 또 쓸데없이 제발 계산하지 마시고 이런 부분 다 날아가기 때문에 제발 산수를 생각을 하고 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넘기시면 a 플러스 1의 제곱 분의 2가 1이 나오니까 더 이상 안 해도 되죠? 되겠죠? 다음에 224번은 내가 할게. 자, 뒤쪽 가면 또 약간 개념 설명할 게 있어서 근데 거의 다 했어요. 최고차항 계수가 1자리 3차 함수는 2에서 극대 a에서 극소가 됩니다. a에서의 접선이 이 그래프와 만나는 점 중에 a가 아닌 점을 b라고 한다면 b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을 때 도함수와 x는 b 및 x축으로 둘러싸인 넓이의 최소값을 구해봐라. 기본적으로 fx가 있고 f'x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돼 있어서 너가 2에서 극대고 a에서 극소고 a에서 접하는 걸 그었고 다시 만나는 여기가 b가 되네요. 맞아요? 그럼 너가 1대 2가 될 것이고 너의 도함수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긴 상황. 자, 도함수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겼고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b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을 때 f'x와 x는 b 그리고 다시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의 최소값. 그러면 이 부분 말하는 건가? 요거일까 요거까지일까? 확인해 봐야지. 이거는 잠깐만 너네 뒤에 답지 있잖니? 이게 요거일 수도 있고 요걸 말하는 경우일 때도 있거든. 약간 모호한 표현인데 내 생각에는 요거까지가 아닐까? 요거 두 쪽이니 여기니? 하나니? 나와 있니? 안 나와 있니? 그래? 뭐 양쪽으로 해봅시다. 자, 너가 B라고 치고 그러면 요 부분에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라는 거는 너의 정적분이죠, 사실은. 이렇게. 근데 도함수의 정적분은 무엇과 같냐면 함수값의 차이와 같아요.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즉, 이 부분의 넓이는 정확히 뭐랑 똑같냐면 너와 너의 함수값의 차이에 해당하는 극대 극소의 차이와 같습니다. 근데 b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고 했죠. 그럼 이 길이는 t라고 표현하면 3보다는 좀 크거나 같을 것 같아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너가 3보다 크거나 같으니 극대 극소의 차이 공식 써보시면 4 최고창 1 3의 3승이 되겠죠. 이렇게 되나? 108 나오나요? 108? 얘보다는 이제 요 값이 크거나 같죠. 그래서 답이 108이거나 216일 텐데 216이면 여기를 포함하는 거고요. 108이면 여기만 말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를 포함하면 어차피 두 넓이는 서로 같다는 거 보이나요? 이 부분의 정적분 값은 너와 너의 차이, 이 부분의 정적분 값도 너와 너의 차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요거였으면 이제 여기까지인데 문제에서는 요거를 의도하고 있네요.
그래서 이쪽에서는 함수값의 차이와 정적분과 넓이 공식과 이 세 가지 삼위일체 잘 해결하시면 됩니다. 자, 225번 한번 풀어볼까요? 225번도 모의고사 4점짜리 기출입니다. 조금 어려운 문제인데 아주 어렵진 않고요. 뭐 그래도 풀만합니다. 2,0, 0,3 지나가고 보조선을 잘 잡아서 넓이를 잘 표현해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교점에서 양쪽으로 수선의 발을 내려서 풀 수 있는 방법도 있고요. 원점과 교점을 연결해서 풀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어느 쪽으로 부셔도 풀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직선과 이차함수의 교점이라는 데서 식이 한 개 나오고요. 넓이 B에서 식이 두 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해결이 되는 뭐 그런 문제예요. X좌표를 잡기는 잡으셔야 됩니다. 요 좌표를. 개인적으로는 그냥 T,A의 T제곱으로 놓고 문제를 푸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보다 뭐 개념상 복잡한 것들을 쓰진 않아요. 좀 기본적으로 이차함수와 둘러싸인 부분과 삼각형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삼각형, 그 다음에 이차함수랑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S1과 S2를 잘 표현하시면 식이 간단하게 나오게 돼 있어요. 자, 보겠습니다. 일단은 대다수가 보조선을 이런 식으로 그려준 것 같아요. 뭐 이렇게 그리셨다고 한다면 S1의 넓이는 왼쪽 삼각형에다가 볼록한 걸 더한 거, S2는 삼각형에다가 볼록한 거를 뺀 거,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볼록한 것의 넓이는 6분의 1, 분자는 이제 A가 들어가야 되죠. 6분의 A에 T의 3승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넓이는 6분의 최고차항 A T의 3승 이런 식으로 나와요. 자, 그럼 S1과 S2를 각각 써볼 건데 S1은 삼각형의 넓이는 너 곱하기 2분의 1이죠? 즉 2분의 3T가 나옵니다. 2분의 3T 더하기 6분의 A T의 3승이 나오고요. S2 같은 경우에는 요 밑변 2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그냥 AT의 제곱이 나오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6분의 AT의
3승 이런 식으로 식을 쓸 수가 있어요. 너 대 너가 나와 있듯이 13대 3이 돼야 됩니다. 요거를 섣불리 정리하시기 이전에 이 직선과 이차 함수의 교점이라는 거에 의해서 요 점을 요 직선에 대입을 하겠습니다. 요 직선은 기왕이면 여러분이 절편식이라는 걸 알고 있는 게 좋은데, 절편식이라는 거는 x절편분의 x 더하기 y절편분의 y는 1 이렇게 생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방법을 절편식이라고 불러요. 이 정도는 본인이 상위권이 되고 싶다면 당연히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갖다가 대입합니다. 양변에 6 곱해주는 게 좋겠죠. 3t 더하기 2a t의 제곱은 6이 나옵니다. 보시다시피 여러분이 at의 세제곱, at의 제곱 이런 부분들을 다 뭘로 바꿀 수 있냐면 t에 관한 요소로 식을 바꿔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대입을 해보면 너는 6 빼기 3t로 바꿔주시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뭘로 바뀌냐면 2로 나누면 3 빼기 2분의 3t로 바뀌겠죠. 자,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저거에다가 t를 곱하고 12를 나눠주면 되죠. 즉 12분의, 근데 3으로 약분되니까 4분의 2 t 빼기 t 제곱으로 바뀌게 됩니다. 각각 너와 너를 바꿔줬어요. 자, 요 식을 정리하시면 t에 관한 2차식이 나오고 인수분해하시면 끝납니다. 됐나요? 계산은 니들이 하세요. 넘어갑니다. 으쌰 으쌰. 얘는 쉽게 안 나와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2, 6 얘도 아주 유명한 기출인데, 자, 뭐라고 돼 있냐면 0,0, t,0, t,t의 제곱을 지나가는 원이 있는데 빗금친 영역의 넓이를 st라고 하겠대. 그럼 빗금친 영역의 넓이를 어떤 식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요. 그림 자체는 뭐 이런 식으로 생겼는데, 뭐 이런 식으로 생겼죠. 잘 보시면 너랑 너랑 높이가 x좌표가 같기 때문에 OAB를 연결을 했을 때 여기가 직각이 된다는 게 아주 중요한 단서입니다. 왜 중요한 단서냐면 너를 연결한 것이 바로 너의 지름이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B라는 점의 좌표가 t, t 제곱인데 너를 이제 제곱해서 더한 것이 4 아래 제곱인 거지. 즉 t 4제곱 더하기 t 제곱이 4 r 제곱입니다. 지름의 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이만큼의 넓이는 넓이 공식에 의해서 t니까 6분의 1 t의 3승으로 표현할 수가 있게 됩니다. 얘는 이제 왜 구해놨냐면 원의 넓이가 파이 r 제곱이죠. 근데 반원이니까 2분의 파이 r 제곱에다가 쟤를 빼주면 되거든. 그래서 이걸 파이를 곱해주시고 8로 나누시면 됩니다. 즉 8분의 파이를 앞에 곱해주시고 양변에서 6분의 t3승을 빼도록 합니다. 이게 바로 뭐가 나오냐면 빗금친 여기 문제에서 빗금친 부분의 넓이가 나오게 돼 있어요. 여기부터 여기까지 얘를 미분해서 갖다가 1 대입하시면 끝. 8분의 파이로 묶고 4 더하기 2 쓰고 빼기 2분의 1 하면 끝이죠? 이렇게 되겠죠. 넘어갑니다. 자, 쟤도 되게 유명한 문제예요. 자, 넘어가 보면 넓이와 정적분, 마지막으로 역함수와 정적분 이렇게 두 가지 개념이 나오는데 설명 간단히 하고 문제 풀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넓이와 정적분은 근데 사실 새로운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넓이라는 것이 이제 정적분과 어떤 연관성을 갖는지, 나아가서는 도함수의 정적분, 도함수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와 그것을 도함수로 가지는 원함수의 함수값의 차이와의 관계들, 이런 부분들을 조금 살피시면 됩니다. 아까도 확인했는데, 그래서 넓이와
정적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fx라는 함수가 있다고 칠게요. fx가 이렇게 생겼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너의 넓이가 5고요. 너의 넓이는 예를 들어 8이라고 합시다.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요거를 이제 도함수로 가지는 너의 한 부정적분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라지 fx 같은 경우에는 알파에서 극소, 베타에서 극대, 감마에서 다시 극소를 갖는 요렇게 생긴 함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너가 알파고요. 베타고 감마가 되겠죠. 자, 요 넓이는 무엇에 대응이 되냐면 알파부터 베타까지 fx의 정적분에 대응이 되는데 사실은 얘는 뭐랑 똑같냐면 알파부터 베타까지 라지 f 프라임 x의 정적분과도 같은 것이고 그것의 도함수의 정적분이라는 건 결국에는 이 함수값의 차이와도 같죠. 얘는 뭐가 되냐면 왜 신났지? 라지 f 베타 마이너스 라지 f 알파가 됩니다. 이렇게 함수값의 차이가 되죠. 그래서 요 높이가 됩니다. 그래서 요만큼이 5라는 소리야. 그 다음에 다시 이 부분의 넓이는 정확히 말하면 베타부터 감마까지의 정적분이 아니고 너가 0보다 작기 때문에 부호를 붙여서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윗끝 아래끝을 바꿔서 라지 f 기준에서는 이번엔 베타 빼기 감마가 되면서 역시 함수값의 차이가 8이 됩니다. 이번엔 여기부터 여기까지 높이 차이가 8이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함수와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보시고 정적분이라는 개념이 떠오름과 동시에 이것을 부정적분으로 갖는 함수값에서의 차이까지도 머릿속에서 착착착 그려지셔야 됩니다. 자, 보세요. 그래서 어떤 게 가능하냐면 예를 들면 2차 함수가 있어. 이렇게 2차 함수가 있는데 자, 너 대 너의 길이가 2t고 t가 되는 이러한 순간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항상 이 부분의 넓이는 같아요.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냐면 너를 도함수로 가지는 3차 함수를 생각을 해보시면 모습이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극대, 극소. 근데 2대1이니까 정확하게 여기서 다시 너랑 만나게 됩니다. 이렇게. 잘 보시면 너 함수값의 차이가 동일하게 나옵니다. 너가 2t고 너가 t일 때 3차 함수에서는 이런 비율 관계가 있었거든. 즉 이 부분의 정적분의 값은 너와 너의 차이, 이 부분의 정적분은 너와 너의 차이. 근데 너는 음수고 양수기 때문에 둘의 높이가 서로 최종적으로는 같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특징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럼 당연히 뭐도 있겠니? 이런 것도 있겠지. 반 갈라서 너랑 요렇게 같은 경우도 있어요. 요렇게. 얘는 이제 언제냐면 정확히 요렇게 됩니다. 요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몇 대 몇이 되냐면 1대 루트 3이 되는 거죠. 요렇게 되는 경우에 너와 너의 넓이가 같게 나옵니다. 여러분은 넓이가 나오고 정적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 이 부분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부정적분으로 갖는 함수의 상황까지도 머릿속에서 좀 그리시면 주어진 27, 28, 29, 30 이런 것들을 풀기가 수월합니다. 이런 것들 많이 나옵니다. 됐죠? 개념은 크게 어렵진 않죠? 어려? 자, 그 다음에 역함수와 정적분 간단히 하고 문제 풀고 마칠게요. 지워도 되죠? 주로 얘가 많이 나와요. 2대1이 많이 나와요. 역함수와 정적분. 역함수와 정적분은 정확히 두 가지 유형밖에 출제가 안 됩니다. 역함수와 정적분. 2년 전에 수능 29번에 미적분에서 나온 적이 있고요. 그래서 수투에서 배웠지만 뭐라고?
미적분 29번에서 등장한 바가 있으니 개념적으로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뭐냐면 fx와 f의 역함수로 둘러싸인 넓이 요거를 이제 물어보는 경우가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 대뜸 갑자기 f의 역함수를 정적분을 하라는 경우가 있어요. 너를 뭔가 이렇게 정적분을 하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에 대한 정적분을 물어보는. 근데 이거는 개념상 얘는 뭐냐면 사실은 원래 이제 요건데 a부터 b까지 fx dx 더하기 fa부터 fb까지 fx의 역함수 dx 너가 항상 뭐가 나오냐면 x fx a 넣고 b 넣고 자 이런 구조를 갖게 되는데 즉 bfb 마이너스 afa가 나옵니다. 자 수능에 위에 게 나왔게 아래 게 나왔게 아래 게 나왔습니다. 아래 게 나왔어요. 그래서 요거 꼭 기억하시고 위에 거는 y는 x를 이용을 합니다. 아래 거는 y는 x를 이용하게 안 하게? 안 한다고? 역함수인데? y는 x 이용 안 합니다. 계열 받네요. 자, 자 이용하려면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용하면 할 수 있는데 이용하면 할 수 있는데 이제 굳이 이용할 필요가 없다. 이용할 필요가 없다. 이용할 필요. 아니 이거 여러분이 이거 문제집 보시면 다 y는 x 이용했습니다. 자, 아니 근데 나는 이용 안 하는 걸 선호해서 자 볼게요. 얘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거지. 뭐 fx가 이렇게 있어. f 역함수가 이런 식으로 있어. 그럼 어차피 원함수와 역함수의 교점은 y는 x 위에 있다는 거 정도는 안단 말이야. 그지? 그러면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라는 거는 원래는 요거 전체인데 얘는 fx와 f의 y는 x로 둘러싸인 이 부분에다가 2를 곱해줘서 그냥 대칭성 이용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교점을 구할 때도 y는 x를 이용하고 둘러싸인 넓이를 구할 때도 요 fx와 y는 x를 이용해서 구해준 다음에 2배를 하는 이런 특징의 문제가 있습니다. 뭐 이쪽에다 또 기울기 마이너스 1자리 하고 둘러싸인 뭐 이런 것까지도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y는 x의 대칭성을 활용한다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요 점을 뭐 알파, 베타라고 생각을 한다면 요렇게 정적분 알파부터 베타까지 fx에서 y는 x를 빼주시고 2배를 하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넓이 개념은 이렇게 절대값을 씌워서 정적분을 하시면 되죠. 양수로 다 보내버리면 되니까. 근데 여기서 또 가끔 원함수 fx를 좀 불편하게 줄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fx를 막 이런 식으로 루트 x로 줘버린다고 이렇게. 그럼 너의 역함수는 오히려 x제곱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차라리 얘를 가지고 이렇게 역함수로 바꿔서 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야. 이 자리가 fx가 되는지 f의 역함수가 되는지는 중요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fx와 ynx로 둘러싸인 거나 f의 역함수와 ynx로 둘러싸인 거나 그 값은 서로 동일하다는 거죠. 그 둘 중에서 여러분이 계산하기 용이한 함수를 이 자리에다 넣습니다. 무조건 fx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신의 문제에 따라서는 이런 식으로 주는 경우들도 덜어 있습니다. 됐죠? 이 정도까지는 뭐 할 수 있는데 막 3분의 1승 막 이렇게 간다고 그러면 이제 x3승이 역함수가 된다는 좀 복잡할 수가 있겠지, 그지?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요 개념을 이용하는 건데 요걸 이제 그림으로 보여드릴게요. 이쪽은 이제 지워도 되죠? 자, 요거에 대한 이해를 하시려면 그러니까 y는 x를 이용을 안 하고 풀려면 먼저 y는 x를 이용해서 푸는 방법과 그렇지 않은 거를 따로따로 보여드릴 건데 자, fx가 이런 식으로 갔다고 칩시다. 자, fx가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y는 x를 이용해서 안 보고 있어. 자, 열받네. 이렇게 이용해서 역함수를 그릴게요. 자, fx 기준에서 a부터 b까지의 정적분이 있고 f의 역함수 기준에서 fa부터 fb까지의 정적분이 있습니다. 위에 두 점을 a, b를 잡아봅시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너가 a, 너가 b, 요게 fa가 되고 자, 요게 fb가 됩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y는 x에 대해서 대칭을 시켜보시면 이 점이 어디로 오냐면
여기부터 여기까지로 오겠죠. 여기 FA가 되고 여기 FB가 됩니다. 즉, 이 부분의 넓이가 곧 뭐가 되냐면 FA부터 FB까지 역함수를 정적분을 한 넓이가 되고요. 이 부분의 넓이가 요만큼이 뭐가 되냐면 A부터 B까지 fx에 대한 정적분이 됩니다. 자, 이렇게 되는데 그럼 우리가 둘을 서로 더하게 되면 얘를 원래 대칭시키기 이전의 위치로 다시 되돌려 놓으시면 이 부분이 나와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딱 서로 포개어지면서 어떤 모습이 나오냐면 이렇게 기역자 모양이 나옵니다. 요 사각형의 넓이는 BFB, 요 사각형의 넓이는 AFA. 부호가 음수여도 전혀 상관은 없게 돼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런 결론이 나오게 되는데, 자, 이거를 쓸 수 있는 케이스가 있어. 이걸 쓸 수 있는 거는 항상 언제밖에 안 되냐면 이 자리와 이 자리가 서로 대응되는 점일 때. 그러니까 너가 A면 너가 FA고 너가 B면 너가 FB고 이게 반드시 대응돼야 됩니다. 내신에서는 이 부분의 대응 관계를 살짝 어긋나게 만든 다음에 적분 구간을 조금 더 바꿔가지고 좀 불편하게 만든 기출이 있어요. 나중에 우리 내신 때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기본적으로는 너랑 너랑 서로 일치해야 돼요. 쉬운 예를 들어볼까? 자, fx가 x 3승이라고 할게. 근데 너네한테 대뜸 이거를 구해달래요. 정적분 8부터 27까지 f의 역함수 x에 대한 정적분을 구해달래. 자, 이런 게 대표적인 이 유형입니다. 왜 이 유형인 거냐면 여러분이 이 부분을 직접 구할 필요 없이 이 값을 알고 이 값을 알면 넘겨서 구할 수가 있다는 거야. 얘가 만약에 FA라고 한다면 원래 fx 기준에서는 8이라는 점은 어디에 대응되는 점이에요? 당연히 2에서 왔겠지? 2,8이었겠지? 너는 3,27이었겠지? 즉 둘을 서로 더한 것이 뭐가 나와야 되냐면 위에 것끼리 곱하고 아래 것끼리 곱한 81 마이너스 16이 나오는데, 근데 이 부분이 얼마냐면 정적분 x 3승인인 거니까 4분의 1에 3의 4승 빼기 2의 4승이 되겠죠. 자, 이렇게 나온다고. 그럼 실제로는 4분의 1이고 너는 4분의 1이 없고 그럼 4분의 3 하면 되겠지, 그지? 이게 바로 누구다? 요 값이에요. 이렇게 나옵니다. 예컨대 이런 식으로 구한다는 거야. 자, 근데 이 부분이 안 맞을 수가 있어. 때에 따라서는 이렇게 줄 때가 있다고. 예컨대 이걸 구해달래.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 맞춰줘야지. 1부터 2는 그냥 따로 적분해야지. 이렇게 한다고. 그래서 이 부분은 요 방식 이용해서 구하고 이 부분은 정적분 따로 해서 구하고. 근데 불행히도 다항함수까지는 여러분이 역함수를 직접 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죠. 그죠? 그러니 내신에서 특히 이 지역에서는 생각 있는 선생님은 절대 이딴 함수를 내지 않습니다. 어떤 걸 내겠어? 예를 들면 이런 걸 내겠지. 그럼 너네가 역함수를 못 구하죠. 적분할 줄 모르죠. 이거 모르면 못 풀죠. 이렇게 된다고. 계열받죠? 그래서 이렇게 풉니다. 됐죠? 원래는 어떻게 하냐면 이게 이제 사실은 왜 yx를 안 쓰셔도 되냐면 fa에 fb에 f 역함수 y의 dy예요. 자, 이게 이제 무슨 개념이냐? y는 fx라는 함수와 f 역함수 y는 x라는 이 두 곡선은 태생적으로 같은 곡선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y는 x 3승이라는 것과 y의 3분의 1승이 x인 거는 당연히 서로 같은 관계에 있어요. 그죠? 같은 관계에 있죠. 왜냐면 예를 들면 둘 다 1,1을 지나가고 둘 다 2,8을 지나가고 지나는 점이 동일하다는 거야. 그려지는 그래프 자체가 동일해요. 그래서 이 곡선을 y 입장에서는 y는 fx로 바라볼 수 있지만 x를 주체로 한다면 x는 f 역함수 y로도 볼 수 있다고. 그럼 내가 x 값들을 적분을 해서 y축의 방향으로 적분한 것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y는 x가 필요가 없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이걸 y축의 방향으로 적분한다고, 위로 적분한다고 이렇게. 아까 우리 앞에서 y축 방향으로 적분한 거 몇 개 봤죠? 그 개념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자, 문제 풀고 마치겠습니다. 봅시다. 자, 보시면 227번 둘러싸인 넓이가 같다. 이런 게 나오죠.
자, 둘러싸인 넓이가 같다 표현이 대표적인 정적분 하면 0이 되는 상황 중에 하나입니다. 얘가 둘러싸인 넓이가 같을 때 정적분이 0이 될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는데 얘는 이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시면 아마 정적분이 0이 나올 것 같아요. 한번 해볼게요. 일단 그림을 보면 얘는 실근이 어디랑 어디야? 2랑 K 나오나요? 근데 K는 0과 2 사이에 있죠? 그래서 이렇게 생겼거든? 너가 K, 2, 이쪽이 뭐가 0이 있겠지, 그지? 자, 근데 뭐라고 돼 있어? XY축이랑 너랑 둘러싸인 이 부분의 넓이가 S1, 이 부분의 넓이가 S2 이런 얘기를 하고 있네. 원래대로라면 정적분을 하면 이 부분은 양수인 S1이 나오고 이 부분은 음수인 마이너스 S2가 나왔을 거라고. 정적분 값 입장에서는. 즉, 그림이 완전히 똑같아요. 알았어. 자, 자. 근데 적분을 했을 때 2까지 정적분을 하면 값이 0이 나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부분은 음수, 이 부분은 양수. 근데 넓이는 같으니까 정적분의 크기는 같고 부호가 반대가 나오는 상황이 된다고. 근데 2차 함수자. 2차 함수일 때 이 둘의 넓이가 같다는 게 무엇을 의미한다고 그랬어? 너를 도함수로 가지는 3차 함수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겼다고 그랬죠. 2대1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알면 굳이 정적분을 하지 않고도 풀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신에는 잘 안 나오겠죠. 꼭 정적분을 하게 시킵니다. 사실은 막 4차 함수 막 일단 거 해갖고 막 뭐 그지같이 나와요. 아무튼 근데 쉬운 걸로도 나오긴 나옵니다. 거기는 얼마야? 3분의 2 나오죠. K값은 이렇게 3분의 1을 구하실 수도 있고 원래는 어떻게 한다? 0부터 2까지 fx를 정적분한 것이 0이에요. 요걸로 풀어낸다고. 그럼 어차피 K값이 나온다고. 왜냐면 미지수 K밖에 없으니까. 원래는 이게 맞아. 근데 이제 비율 관계를 알면 훨씬 더 쉽게 풀 수 있는 거고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뭐야? 229번 똑같죠? A는 얼마? 229번 A는 3 나오죠? 그죠? 1대2니까 230번은 그럼 어떻게 돼 있어? 1대2예요 넓이가. 그럼 어떤 상황이었어? 이게 1대 9. 집에 가기 싫어? 자, 맞춰봐 누가 좀. 언제야? 뭐야? 230번 언제였어 이게? 여기가 1대2라는 소리는 이렇게 같다는 소리 아니야? 이게 뭐였어? 1대 루트 3, 1대 루트 3. 예, 1대 루트 3이. 여기 1이잖아. 루트는 예상 못했네. 그럼 요 길이가 루트 3분의 1인 거예요. 얘가 1이니까. 뭐 구하는 거야? 피해값 구하는 거잖아. 끝났죠. 왜냐면 실근이 나오니까. 실근 1 마이너스 3분의 루트 3이랑 1 더하기 3분의 루트 3 나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실근 자체 두 개가. 굉장히 간단하게 나오고. 실근의 곱이 P인 거잖아. 닌이 곱하면 되죠. 1 빼기 3분의 1이 3분의 2 나오지. 그 다음에 228번 안 하고 넘어갔는데 요거 빼서 정적분 하시면 0 나와요. 그냥. x 3승에서 y는 a를 빼시면 둘러싸인 부분이 넓이가 같다는 거는 정적분 값은 앞에 거는 음수, 뒤에 거는 양수 나오거든. 그래서 0부터 1까지 정적분하면 0 나온다. 이런 거는 직접 계산을 하셔야 돼요. 하셔야 되고. 넘어가서 역함수와 정적분. 두 개만 하나요? 3개만 할까요? 231번. 이런 거에 만족하면 안 돼. 사람이 한 개를 불어야 두 개를 넣지. 자, 그러니까 그래야 두 개를 넣지. 두 개를 한 개 부르면 이제 네 개 되는 거지. 그렇죠. 그건 너무 괘씸하기 때문에. 와, 너가 자. 저처럼 네개 다 풀어봐. 어떻게 되어 있냐면 1부터 3까지 정적분 값을 줄 테니 둘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해라 라고 되어 있는데 애초에 둘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는 어떻게 구한다고 했냐면 1부터 3까지 정적분인데 fx에서 x를 빼주시고 절대값을 씌우고 적분을 하시면 되죠. 요거에 이제 2배를 구하고 싶은 거야. 근데 문제는 그림을 보니까 fx랑 x 중에서 그 구간에서 누가 더 커요? fx랑 x 중에서 고르라니 갑자기 g래. 자, fx랑 x랑 g가 이렇게 있는데 fx랑 x 중에서 g가 더 크다고 하면 곤란합니다. 자, 이 부분이니까 f가 더 작고 x가 더 크죠. 그래서 이 부분이 이렇게 나와야 돼요.
여러분 실제 구하셔야 되는 거는 요겁니다. 요거 구하는 거예요. 근데 fx 정적분은 나와 있잖아. ymax 정적분은 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따로따로 계산하시면 땡 이런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232번이 뭐예요? 자, 0에 1이 대응되는지 잘 보세요. fx가 0,1을 지나가는가? 지나가죠? 그 다음에 1,3 지나가는가? 지나가죠? 예. 그럼 어떻게 한다? 위에 것끼리 곱하고 아래 것끼리 곱하고 서로 뺀다. 얼마 나온다? 그럼 얼마 나? 아니 3. 굉장히 당황스럽죠? 3 빼기 0이니까 3 나오죠? 그럼 233번은 뭐 나오겠어? 위에 거 곱하고 아래 것끼리 곱하고 26이라고. 자, 234번 하고 마치겠습니다. 세 문제. 아, 왜? 세개 아, 아 세 개 같은 네 개잖아. 자, 234번 풀어보세요, 빨리. 이분 같은 아, 예, 빨리 푸세요. 빈가닥 찍어도 이렇게 안 가는 거지. 이거 그러고 있어. 반대구나 이분 같은 사람이잖아. 할것 같아 이유가. 간단하게 그림을 그리시는 게 제일 좋아요. 1,1, 2,4를 지나고 뭐나? 뭐 나오겠어? 역함수의 정적분은 y축 방향으로의 정적분을 한다고 하면 돼요. 그냥 생각하면 돼요. fx 기준에서. 무슨 얘기냐면, 자, x는 1, fx, 그 다음에 x는 2, 너, fx. 자, 이 부분의 넓이가 a인 거예요. 이렇게. b는 역함수와 x축, 그 다음에 x는 1, x는 4인데, 자, x 자리에다 다 y를 넣어주세요. 즉, f 역함수 y의 그래프와 y축과 y는 1, y는 4 이렇게 보셔야 된다고 이렇게 역함수로 보면 그럼 이쪽이라고 y는 1, y는 4 아, 12 빼기 15. 뭐라고? 15 아닐까요? 어떻게 15가 나오죠 이게 도대체? 있잖아. 이런 아, 그런데 이유가 쌤 그림 있으니까. 아, 진짜 아, 그림의 문제가 있지 않나? 답은 7 나옵니다.